자, 용어 정의에서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사람이 나왔죠? 그러면 앞으로 진도 진행할 때 필요한 내용이 현재 공인중개사법에서 소장의 종류는 몇 사람이 있는가? 이게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 종류를 법에서 종별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크게 나누면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은 공인중개사법, 지금 배우시는 법이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종별이 있고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라서 중개할 수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이 있다. 크게 공인중개사법인가 다른 법인가 크게 틀을 잡으시고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종별은 다시 크게 나누면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고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다. 법인이 아니다는 말은 개인이다 그 말이죠. 개인으로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소장님이 있고 법인으로서 회사 설립해서 중개업하고 있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다. 그럼 법인이 아닌 개인은 다시 몇 사람이 있는가? 두 사람이 있다. 부칙 규정에 의한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등록한 두 사람. 부칙 규정에 의한 개업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름이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를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익히실 게 한계가 있습니다. 법인은 회사입니다. 다음 시간에 배우시겠지만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식회사 기억하시면 돼요. 회사입니다. 회사는 등기한다. 법인은 등기부를 통해서 사람이 된다 그랬죠? 등기할 때 사람을 둔다. 등기이사가 있다. 등기이사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원 또는 사원. 그래서 사원, 임원 개념은 기초적으로 법인에서만 나오는 개념이다 아시면 돼요. 그러면 한 개를 더 배우실 게 법인은 본점을 두고 본점을 공인중개사법에서 주된 중개사무소를 합니다. 회사는 본점이 안정이 되면 본사 임원 또는 사원이 회의해서 지점 한 개 둡시다. 지점을 둘 수 있다 없다? 지점 개념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분사무소를 합니다. 그럼 이 분사무소라는 개념은 어디에서만 나오는 개념이다? 법인에만 나오는 개념이 사원, 임원 개념, 분사무소 개념은 법인에게만 쓰는 개념이지 법인이 아닌 자는 분사무소 둘 수 있다? 여기는 분사무소 개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초 개념을 묻는다는 겁니다.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내용이 기본적으로 나오고 속이는 말이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가 책임자를 두는 경우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다. 법인이 아닌 나오면 무조건 분사무소 개념은 있을 수가 없다. 기초 개념이요. 그러면 사무소에서 기본적으로 배우시는 게 법인이 현재 강남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다. 분사무소 둘 수 있다는 거죠. 법인은. 그럼 전국에 현재 실제 시군구가 228개예요. 228개 시군구를 현재 두고 있는데 법인이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 숫자는 몇 개를 둘 수 있겠는가? 여기 강남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죠. 강남구 한 개 빼고 나머지 227개 시군구마다 한 개씩 둘 수 있는 게 분사무소이다. 그래서 좀 이따 배우시겠지만 법인은 분사무소 둘 수 있다. 법인이 아닌 자는 분사무소 둘 수 없다. 없다. 법인이 아닌 자는 분사무소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은 분사무소 둘 수 있는 반면에 업무는 제한해요. 업무 범위는 제한을 둔다. 법인이 아닌 자는 분사무소 둘 수 없다는 말은 중개사무소 한 개 두고 중개를 하는 사람이 법인이 아닌 자예요. 차이가 분사무소 둘 수 있다 없다 차이점. 분사무소 둘 수 있는 반면에 법인은 업무 범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있지만 여기는 업무 범위에 제한 규정이 없다 이렇게 차이점. 그러면 여기 등록증 등록 취소란 말은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사 두 사람하고 법인인 주된 사무소는 뭘 하는가? 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건다라고 해요. 등록증을. 그럼 등록증이 걸려있는 사무소이기 때문에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사 두 사람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면 등록증을 날리는 등록취소 대상이다라고 해요. 법인 주된 사무소도 등록증이 있으니까 등록취소 대상인데 익히실 게 이겁니다. 분사무소는 등록 개념인가? 등록 개념이 아니고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한다라고 신고. 신고하니까 등록증을 거는 것이 아니고 신고 확인서를 건다. 그러면 분사무소에서는
책임자라는 사람을 나중에 배우시는데 법인 주된 사무소는 대표자라고 하고 분사무소에서는 책임자라고 해요. 책임자, 지점장인 책임자가 법을 위반했을 때 법을 위반한 책임자가 있는 분사무소에 대해서 등록 취소할 수 있겠는가? 여기는 등록증이 있다 없다? 등록증이 없는 분사무소별 등록 취소는 할 수 없다. 이게 시험 문제예요. 책임자가 법을 위반하면 6개월 범위내에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업무 정지, 영업 정지는 받을 수 있지만 등록증이 없다. 나오면 뭐가 있을 수가 없다? 등록 취소 대상이 될 수 없다. 개념을 공인중개사법상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은 크게 뭐하고 뭐로 구분한다? 법인이 아닌 하고 법인으로 구분됩니다. 됐어요?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 안에는 몇 사람이 있고? 2사람이 있고 차이점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없다 차이점. 업무 범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차이점. 그래서 여기는 등록증이 있고 여기는 등록증이 없으니까 큰 차이점. 여기는 등록 취소 대상이 아니다. 쉬워서 틀리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요.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를 할 수 있다는 사람은 누구인가? 대표 선수 한 사람만 기억하시면 돼. 농업협동조합법상 지역농협이 있다. 지역농협. 농협을 설립한 목적은 중개업하려고 설립한 것은 아니겠죠? 농협이 중개업하려고 만든 겁니까? 농협 고유 업무가 있죠. 금융업처럼 농업 관련해서 본업이 있는데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다 할 때 농협은 농협에 가입하고는 조합원이 지금 농지를 팔고 싶다 지금. 그 농지를 팔려고 하는데 누가 농지를 매수할지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협에 가입하고는 조합원이 농협 온 김에 농지 매수할 사람이 있으면 내 농지 내놓고 할 테니까 중개 좀 해달라고 내놓고 가요. 그러면 거꾸로 농지를 추가해서 매수하려고 하는데 이 지역에 누가 농지를 내놓은지는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원, 농협에 가입하고 있는 조합원이 농협에 온 김에 농지 내놓은 사람이 있으면 중개 좀 해달라고 내놓고 가요. 그래서 농협은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농지 한 개만 매매 교환 임대차 중개할 수 있다라고 농업협동조합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농업협동조합법은 공인중개사법이 아니니까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다 나오면 대표 선수가 누구이다? 지역 농협을 기억하시면 되겠다. 이 사람을 줄여서 특수법인이라 불러요. 뭐라고요? 특수법인이라 부른다. 시험에서는 특수법인이라 시험 안 나옵니다. 말이 길기 때문에 그냥 수업 시간에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특수법인 이렇게 불러요. 시험에서는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나오면 누굴 의미한다? 지역 농협을 기억하시면 된다. 그러면 농협은 농지 매매 교환 임대차 요만큼만 중개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이 사람들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에요. 농협도 중개는 요만큼 한다. 농지 매매 교환 임대차만큼은 한다. 하기 때문에 주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전체 규정이 다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지역농협이 농지 매매 교환 임대차 할 때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농업협동조합법에 직접 규정이 있어요. 우리 법에서 중개업 하려면 뭐 해야 합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되려면 뭐 해야 한다? 등록을 해야지만 농협은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직접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법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법인으로서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 기준을 반드시 갖춰야 되지만 농협인 특수법인은 중개업을 요만큼 할 때는 공인중개사법에 정하고 있는 뭘 적용하지 않겠다?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 그 등록 기준이 뭐인지 나중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이해해야 한다 해서 쭉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농협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실무 교육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크게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은 법을 나누면 공인중개사법상 종별은 세세하게 따지면 세 사람. 농협처럼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특수법인도 있더라. 크게요. 분사무소 둘 수 있다 없다 구분하시고 농협은 주된 사업이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규정이 다 적용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농지 매매 교환 임대차 중개할 수 있고 법인의 등록 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중개할 수 있다. 됐어요? 그러면 수업 시간이나 교재 보실 때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뜨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뜨면 농협은 빼고 공인중개사법의 주된 내용은 이 사람들이니까 그냥 개업 공인중개사는 하면 몇 사람이에요?
크게 두 사람이고 세세하게 따지면 1, 2, 몇 사람? 세 사람이야. 법인이 아닌 이렇게 시험 나요.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 중에서 하면 몇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읽을 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 중에서 여기 부칙 규정에 의한 개업 공인 중에서는 조금 더 이해를 하셔야 돼. 자, 이제 농협은 빼고 공인중개사 법상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은 몇 사람이다? 크게는 법인이 아닌 법인이지만 그냥 개업 공인중개사는 한 몇 사람? 세 사람을 이야기한다. 그죠? 그럼 세 사람 중에서 비교하실 개념이 있습니다. 일단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앞에 개업 공인중개사 개념 중에는 등록한자라고 배우셨죠? 그러면 현재 법 명칭이 공인중개사법, 옛날에 부동산 중개업법이란 법 명칭에서 공인중개사법으로 법 명칭을 바꾼 이유는 앞으로 등록한 개업 공인중개사 되려면 무조건 뭐는 되어야 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은 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배우시겠지만 공인중개사법에서 등록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 되려면 누구만 등록을 할 수 있는가?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공인중개사하고 법인만 등록할 수 있다.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은 몇 사람이라고요? 세 사람인데 공인중개사하고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득권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부칙입니다. 자, 이 부칙 규정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는 시험에 많이 출제는 되지 않지만 알고는 계셔야 돼. 요즘에 출제 경향이 수업에서 1년 동안 한 번도 못 들어본 내용이 올해 우리 과목만 4문제 맞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희도 해설 강의하려고 보니까 우리도 본 적이 없으니까 법조문을 찾아가서 해설 강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엉뚱한 문제를 낸다는 겁니다. 자, 이 부칙 규정에 의한 개업 공인중개사 누구인가? 부칙이란 단어는 공인중개사 법이 조문에 51개 조문이 있으면 이게 법 본문입니다. 법 조문이 본문이 있다. 본문. 본문이 끝나면 이 법은 언제부터 시행합니다. 몇 조 규정은 몇 개월 후에 시행하겠습니다. 경과 조치하고 시행일자를 정하는 것이 법 뒤에 붙인 법에 대해서 부칙이라 해요. 본문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부칙이란 개념은 이런 개념이고 개업 공인중개사 중에서 부칙 규정에 의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지금 보시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85년도에 1회 시험을 봤어요. 공인중개사란 제도는 85년도부터 1회 배출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85년도 전에는 공인중개사 제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는 공인중개사 제도가 없었으니까 무자격자이다라고 해요. 그런데 공인중개사 자격은 없었지만 84년도까지 부동산 중개업을 했던 소장님은 계셨다? 중개업했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소장님을 옛날에는 중개인이라 불렀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증 없이 중개업을 하고 있는 소장님 간판을 보시면 앞이 이렇게 붙어있는 간판이 있어요. 부동산 중개인 사무소 이렇게 해서 중개인이 들어가 있는 간판이 있습니다. 자, 중개인이라는 개념을 법 본문에 썼는데 현재 이 중개인은 자격이 있나 없나요?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현재까지 기득권을 인정받아서 중개업하고 있는 소장님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등록한 자입니까? 그래서 부칙 규정에 의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름을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죠. 법인도 아닌 개인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등록을 공인중개사 법인만이 등록할 수 있는데 공인중개사도 아니고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인 부칙은 뭐라 부르는가?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가 된다 해요. 간주. 기득권을 인정해 줘서 간주해 줄 뿐입니다. 그러면 가게에 이 사람은 등록증은 다 있다 없다? 등록증은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격증이 있다 없다? 여기는 자격증까지 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 걸고 있지만 여기는 뭐가 없다? 자격증이 없다. 그러니까 부칙 규정에 의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이 없단 말은 자격 취소 대상이다. 있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부칙도 등록증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등록 취소는 받는다.
등록증이 있으니까 등록 취소는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자격자인 상태에서 시험에는 무자격자인 개업 공인 중에서 이렇게 나오게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인데 무자격자인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사는 누구를 말한다? 부칙을 말해요. 그럼 이 세 사람이 중개사무소를 두고 하고자 하는 본업은 다 중개업이겠죠? 중개업이 본업이어서 공인중개사법이 다 적용되는데 부칙 규정은 무자격자로서 기득권을 인정받아서 간주가 되어서 업을 하고 있는 소장일 뿐이기 때문에 다른 개업공인사 두 사람에 비해서 차등을 받는다는 겁니다. 다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똑같고 다 공인중개사법이 다 규제가 되는데 무자격자인 상태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소장이기 때문에 업무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지 못한다. 업무지역은 차등받는다. 만약에 울산광역시에 부칙개업 공인중개사의 사무소가 있다면 울산광역시에 있는 중개대상물만 중개됩니다. 타 지역에 있는 거 중개하다 걸리면 영업정지 받아요. 업무정지. 나중에 배우시고 사무소 명칭은 상호입니다. 상호를 결정할 때 지금 무자격자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문자 쓰면 돼야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겸업, 중개업 위에 겸업도 할 수 있는데 겸업을 하여도 무자격자이기 때문에 법원 경매 업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업무를 일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세세한 내용 나중에 배우시는데 공인중개사법상 개업 공인중개사는 일단 등록을 한 자를 말하고 현재 공인중개사법 안에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하고 누구만? 공인중개사하고 법인만이 등록할 수 있는데 그런데 소장은 종류가 몇 사람이다? 세 사람이다. 이 두 사람은 공인중개사로서 등록한 자이기 때문에 차등 규정이 없지만 부칙은 무자격자인 상태에서 기득권만 인정받아서 중개업을 폐업할 때까지 하십시오. 사망할 때까지 중개업하십시오라고 기득권을 인정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표현을 공인중개사 아닌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라 부르고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라 부른다. 결론 시험에 나오면 이걸 묻는다는 겁니다. 부칙 규정은 공인중개사법 전체 규정에서 어떤 규정에서 차등을 받고 있는가 그걸 묻는 게 부칙 문제다. 아시겠죠? 개업 공인중개사는 몇 사람이다? 세 사람이다. 법인이 아닌 사람 몇 사람? 두 사람. 기득권 받은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부칙 규정에 의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도 아니고 법인도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이므로 차등 규정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문제를 한번 봅시다. 너무 첫 시간에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론 공부를 아무리 해도 문제가 안 풀리면 헛방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가 가장 좋은 문제는 6월 7월까지는 기출 문제를 10개년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 5개년 문제는 꼼꼼하게 보셔야 돼. 기출 문제 지문이 80점입니다. 똑같은 지문이 나오기도 하지만 조금 변형해서 80%까지 나와요. 80%. 첫 시간이니까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일단 5개 지문 이렇게 나와요. 위에 1번 지문이 올해 지문입니다. 올해 지문이 1번, 3번, 4번. 자, 이렇게 나오면 자, 문제를 풀 때는 앞에 말한다 배우셨죠? 말한다 지문을 기본적으로 묻게 되고 변형해서 여기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다 이런 말 나오죠? 요건 변형이에요. 여기에 해당한다는 지문이 말한다 지문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지문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중개대상물을 거래 당사자 간에 교환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문제 풀 때 아시겠지만 연습을 미리 하시라고 뒤에 묻고자 하는 핵심을 먼저 체크하시는 거예요. 중개에 해당한다 하지 않는다를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십니까? 그럼 중개라 하면 뭐에 대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말하는 것. 행위를 알선하는 것까지 붙어야 중개이죠. 여기 알선 개념이 있나요 없나요?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정답은 중개에 해당한다를 체크해 놓고 앞에 내용을 체크하시면 돼.
교환하는 행위는 직접 교환했단 말이니까 어디서 배우시고? 민법에서 배우시는 것이고, 우리는 중개에 해당한다 할 때는 뭐가 들어야 한다? 행위를 알선하는 것까지 해야 중개이지. 그래서 틀렸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둘째 줄에 중개업에 해당한다. 떴죠? 중개업은 몇 가지? 중개업이라 하면 할 때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그죠? 그러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으면 맞고 세 가지 중 한 가지도 갖추지 않으면 업이 아니다.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업이다.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틀렸다. 보수를 받아야만 업이지. 중개업에 해당한다 할 때는 보수를 받지 않고 하면 틀렸다. 세 번째,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서 여기도 묻고자 하는 핵심은 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하지 않는다 말이죠. 그럼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이죠. 그럼 공인중개사 이다 아니다? 이다. 그죠? 그래서 문제는 자격을 취득한 자 나오면 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오 나와야 되죠.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개설 등록까지 묻게 되면 누굴 표현하는 것이고 개업 공인중개사를 표현할 때 등록을 말하지. 그래서 자격을 취득했다면 뭐 관계없이 등록 관계없이 공인중개사 이다 아니다? 이다. 옳은 지문. 그래서 옳은 걸 찾는 거니까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4번 지문. 등기된 이사 이름이 임원 있죠?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 나왔네요. 여기서 묻고자 하는 핵심도 소속 공인중개사입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입니까?를 구분할 줄 아십니까? 만약에 개업 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하려면 앞에 뭐가 나와야 돼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가 나와야 개업 공인중개사이지. 앞에 주어진 지문은 법인에 뭐로서?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누구이다? 소속 공인중개사이다 해야지. 개업 공인중개사에 틀린 지문이다. 그 다음에 5번 지문 똑같습니다. 예, 소속 공인중개사에 해당하는지를 아십니까?에 관한 문제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위에 나왔듯이 법인에 등기되어 있는 이사 이름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누구이다? 소속 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틀렸다.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시작하면 앞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중개보조원 떴다. 여기는 말한다 나왔죠. 말한다. 말한다 할 때는 법에 적은 요소를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십니까? 공인중개사 아닌 자. 맞죠? 아닌 자로서 뒤에 현장 안내는 맞다. 현장 안내는 맞아요? 일반 서무들하고 뒤에 단순한 업무를 보조한다 해야지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단순한 업무 이외에 어떤 말을 들어도 틀렸다.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한다. 거래계약서 작성합니다. 중개무 수행한다는 말이 들어가면 틀렸다. 그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다. 그 다음에 뒤에는 중개업에 해당한다 할 때는 몇 가지 갖추면 된다고요?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한다. 세 가지 들어있으면 맞고 안 들어가면 틀렸다. 그 말이죠. 그럼 뒤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아도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하고 있다. 자, 이게 이제 변형입니다. 앞에서 중개 개념은 보수란 말이 필요하다. 중개할 때는 알선만 하면 중개이죠. 계속 반복이란 말이 중개에 필요합니까? 그래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한다. 이게 단순 중개 개념하고 차이점이기 때문에 변형시키면 다른 사람의 의뢰가 빠져도 업의 핵심인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하는 것도 업에 해당합니다. 누구 하는 것을 따진다? 무허가 음식점도 업이다. 등록을 하지 않은 자 관계없이 업의 요소, 의뢰에 의하여 받고 업 세 가지 다 들어가거나 변형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한다. 두 가지만 들어가도 업이다 아니다. 변형해서 나중에 익히셔야 됩니다. 업에 해당한다. 틀렸다. 마찬가지로 중개업에 해당한다 할 때는 주된 사업인가 부수적인가 따진다. 컨설팅 행위에 부수가 이루어져도 일정한 보수를 받았죠. 중개행위를 뭐라 하고 있다? 업을 했다면 똑같은 말 아니야? 중개업이다 아니다. 여기 두 개 지문은 등록, 무등록 불문하고 업이다 그 말이고 여기는 주된 사업인가 부수인가 불문하고 업에 해당한다. 이게 변형된 문제예요. 아시겠죠? 요건 조금
난이도 있다 지금. 딴 생각하면 안 돼. 오늘 여자친구 만나러 가나? 수업 시간에 눈이 탁탁 돌아가면 안 돼. 내를 보란 말이야. 이거 여기 보라 돼. 문제는 이렇게 출제됩니다. 맛보기로. 여기 이제 용어의 정 2조 공부를 다 하신 거예요. 교재를 한번 보시죠. 교재 뭐 인문서 교재는 어쨌든 기초 용어 익히기는 괜찮으니까 지금 비교하신 내용이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오늘 집에 가서 책 던지시기 전에 11페이지 위에 박스 있나요? 박스? 박스가 끝에 6가지인데 끝에 말한다 밑줄 하시고 앞에 용어를 정해 요소를 정확하게 체크하는 연습을 꼭 하시라고. 그 정도만 하시면 돼. 복습은. 나머지 시간은 민법을 다 하셔야 돼. 2차만 하시는 분은 뭘 해? 2차 오늘 뭐 할 거예요? 놀 거다. 연말 분위기 휘팔리지 말고 우리는 수험생들은 연말하고 관계없어요. 12월 달에 그래도 공법 한 개, 국토계획법하고 개발법 정도를 끝내놓고 놀아야 안 되겠나 싶다. 국토계획법하고 개발법을 10번씩 봐요. 10번씩 보고 볼 때마다 이렇게 단원별 기출문제를 3개씩 풀어요. 그래야 기출문제가 머리에 싹 들어와 있어야 그 국토계획법 이해가 좀 된 거예요. 우리는 1, 2차 동차하시는 분은 오늘 무조건 요거 박스만 읽으시고 민법 하시라고. 민법. 이름이 뭔가? 나는 임종성인데 내 이름부터 밝혀야지. 보규? 할아버지가 지으셨나? 장명수 안 가시고? 돈 좀 들었겠다, 그죠? 보규가, 그지? 이름은 까먹질 않겠다. 올해 1차 같이 하는가? 1차, 2차? 동시에. 민법 공부해. 민법 쉽다? 민법 어려워, 젊은 사람은. 개론이 좀 낫다. 민법은 젊은 사람 민법을 죽으라고 하는데, 민법 점수 잘 안 와요. 실제로 민법이 34명이었던 데는 50점 안 나온 사람이 거의 50%입니다. 민법. 실제 시험 보신 분들 통계 내보니까. 그 민법이 공부량이 많고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도 점수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어느 단계 60점 넘어서고 70점 넘어서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개론은 왔다 갔다 하면 70 갔다 50 떨어지는데 민법은 체계적으로 공부를 쭉 해놓으시면 한두 문제 떨어질 수 있어요. 60점 올리기가 어려운데 60점 올린 다음에는 70점 내기는 또 낮고 민법을 공부량을 50% 이상은 민법을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11페이지 그 위에 박스는 체크하시고 체크해서 말한다까지는 꼭 읽으시고 끝에 말한다 밑줄 하시고 앞에 요소를 정확하게 딱딱 체크하시면서 읽으시고 됐나요? 지금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다. 밑에 내용은 읽어보시면 이 설명 PPT 작업보다는 자료보다는 내용이 더 적으니까 읽어보셔야 된다고. 교재만 짚어드리는 겁니다. 예? 대답을 하시고 첫 대면에 뭐 요구사항이 너무 많으면 또 안 되니까 12페이지 넘기시면 중개업의 요건 3가지를 체크하신 다음에 양가로 1번에 요건 있죠. 2번에 요건 있죠.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을 것 나오면 뒤에 개업공인중개사와 개업종료사와의 중개의뢰계약 의뢰자 지우시고 동그라미 1번에 끝에 중개의뢰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되어 있죠. 법에서는 의뢰계약이란 의뢰란 말을 안 씁니다. 그냥 중개계약이다 라고 해요. 이번에 보수를 받아야 되죠. 보수를 받을 것 밑줄 하시고 영업성이 있을 것 적으시고 같은 말로 적으시라고. 일정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영업성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 중개를 업으로 행한다. 업 밑줄 하시고 둘째 줄 계속 반복성 밑줄. 그래서 오늘 배우신 게 이번에 보수를 받지 않았다. 약속 요구했다. 업이 아니다. 업이 아니다 배우셨고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한 것은 업이 아니다. 적지 마시고 그냥 들으시면 돼.
다 적지를 못하고 인문 과정이니까 밑에 3번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양가로 2번에 종별 밑줄 개업 공인중개사 종류를 뭐라 부른다? 종별이라 부른다. 그죠? 1번에 법인 밑줄 2번 공인중개사 3번 부칙 세 사람인데 2번 3번을 묶으시고 2번 3번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부칙상의 개업 공인중개사를 묶어서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 적을 줄 아시고 그래서 3번에 부칙 규정에 의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법인입니까 아닙니까? 첫째로 법인 밑줄 법인 및 공인중개사 밑줄 아닌 자 법인도 아니고 공인중개사 아닌 소장님 이름이 부칙이다. 그래서 뭐라 부르는가? 등록을 한 것으로 뭐? 셋째 줄에 등록한 것으로 의지에 보는 자, 간주되는 사람을 부칙이라 부른다. 차등을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래서 부칙 3번 옆에 차등 규정이 있다.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옆에 4번에 공인중개사는 간단하게 이 법 자격을 취득한 자, 그 정도 나중에 읽으시고 내용은 없고 밑에 5번에 소속 공인중개사인 실장님은 밑에 2번에 업무 범위 있죠. 소속 공인중개사는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중개무 수행할 수 있다 없다? 중개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럼 중개무는 뭐인가? 옆에 즉 거래계약서 작성,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을 뭐라 부른다? 중개업무이다. 보조는 할 수 있다 없다? 뒤에 중개보조는 할 수 없다. 밑줄 하시고 그죠? 넘기시면 중개보조원은 중개보조원의 실장님은 아닌 자가 먼저 나와야 되고 뒤에 나올 단어가 3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단순한 업무가 나와야지 중개무 수행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2번의 업무 범위에 다시 첫째 줄의 끝에 중개무는 수행할 수 없다.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되고 여기까지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 대상물입니다. 중개 대상물. 시간이 지금 둘째 시간입니까? 네. 시간이 벌써 저만큼 된 거야? 쉬었다 합시다. 네.